안녕하세요.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 쓴 글의 핫쌤 뜨쌤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문학에 관련된 독서 감상문 쓰기였다면 네. 오늘은 비문학 도서에 대해서 감상문을 써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 비문학 독서는 어때요, 선생님? 하는 거? 아이들이 호불호가 또 갈려요. 네. 이 비문학을 또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약간 이과 성향이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성향이 강한 아이들은 또 문학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래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다 못 읽었어요. 이런 아이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것은 서사가 있고 줄거리가 있다 보니까 술술술 읽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비문학은 그야말로 정보나 지식을 우리가 하나씩 익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책 읽기가 잘 안 되는 또 친구들은 읽기를 또 힘들어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조금 한 단계 좀 낮춰서 읽혀야 돼요. 정말 비문학 책은 꼭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아이들 교과서가 다 비문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과 과정 무시 못 하는데 아이들 시험 볼 때 사실 교과서 읽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맞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비문학 연습을 정말 많이 시켜야 되는데 어머니들도 그나마 이제 책 읽는 것이 기특하니까 문학책을 많이 읽히시죠. 물론 문학에서 얻는 것이 많지만 비문학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은 비문학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똑해 보이는 거죠. 네. 물론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하듯이 책도 문학과 비문학을 골고루 읽어야 되겠지만 아이들 지식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 이게 초점이라면 네. 비문학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저희 아이도 대학 네. 딱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비문학 책 딱 선정해가지고 네. 그거 감상문 쓰게 내줬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대학생인데. 선생님, 그러면 이 비문학 도서 우리가 따져본다면 뭐 과학도 있을 테고 미술도 있고 이제 요즘에는 또 과학 분야에서도 환경, 그죠? 미래 또 에너지 뭐 이런 독서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얘기할 것은 뭐 과학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한번 그거 콕 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과학 부분은 처음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과학과 관련된 비문학 독서를 했다면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것도 괜찮겠다. 또는 책 내용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처음부터 언급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문학과하고 다르죠, 그런 점이. 뭐 역시나 뭐 똑같아요. 이 책도 뭐 일기처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써도 돼요. 처음 부분은. 그래서 이 책을 고른 이유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책 제목이나 아니면 표지에서 느끼는 거 뭐 그대로 또 쓰는 것도 또 가벼울 것 같아요. 네, 처음 부분은 문학 독서하고 나서 감상문 쓰는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있지는 않아요. 네. 비슷하게 쓰되 좀 더 비중을 책 내용에 두고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 이 얘기죠.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부분이 조금 술술 나와야 그 다음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글쓰기가 그래요. 네. 처음부터 막히면 끝까지 막혀요. 그쵸, 그쵸.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개요짝이 정말 네. 필요하죠. 네, 이제 네. 역시 비문학이니까. 근데 우리가 비문학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왜 어렵냐면 못 알아듣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기초가 안 쌓여져 맞아요.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 번 읽다 보면 사실 좀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러면 내가 이해된 부분에 대해서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문학 독서하고 달리 줄거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문학 독서를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감상문 쓰기를 할 때는 그냥 하나의 개념이 있죠. 네. 그 개념에 대해서 용어 풀이 같은 것들을 한 문단 정도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네. 괜찮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문학 책을 보면 목차가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비문학은 정말 분명하게 목차에 다 나와 있어요. 목차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내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알거든요. 그럼 좀 더 이해도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이해 능력이 생겼을 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그 부분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좀 그렇죠. 요약해서. 네네네. 너무 그대로 베껴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걸 한번 요약해서 써보면 비문학은 그게 그대로 또 들어오더라고요. 네. 문학하고는 조금 다른 이 가운데 쓰기는 일단은 내가 기존에 이 지식을 알고 있었던 내용을 언급해봐도 좋겠죠. 이 책을 읽기 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다. 뭐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지 뭐 이런 걸 또 자세하게 좀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되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요러요러한 부분들을 더 알게 되었다. 요 새롭게 알게 되어서 내 생각이 어떤지 내 느낌이 어떤지 이걸 또 자세하게 좀 쓰면 좋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쓸 때는 내가 생활 속에서 이 주제와 관련한 경험한 것들 이거를 또 충분히 녹여내도 좋겠죠. 왜냐하면 이 비문학은 줄거리가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용이 빈약해질 수가 있어요. 자칫. 그래서 자기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쓴다면 가운데 부분도 분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비문화책 잘 또 써보면 또 이해력이 막 생기면서 좀 뿌듯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게 비문학인 것 같아요. 네. 그 응? 마지막 쓸 때는 앞으로 더 알아보고 싶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알았던 거와 연관해서 요러이러한 부분을 더 알아보고 싶다. 이 책을 읽어서 요런 걸 알았는데 다른 책을 읽어서 요러이러한 부분도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도 언급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문학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책을 통해서 뭘 알았는데 앞으로 이런 걸 알아보고 뭐 내가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네. 맞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생겼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로봇과 관련된 책을 읽었다면 이런 걸 알게 되어서 나는 이런 걸 더 찾아볼 거고 나는 로봇 공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써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과학자에 관련된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면 또 우연치 않게 또 존경하는 인물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마지막 부분에 써놓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도 하잖아요.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누구누구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하면서 뭐 추천해주고 싶은 그 이유도 막 써요. 친구 이름을 넣고 그 이유를 이렇게 써요. 얘는 뭐 비문학 도서를 절대 안 읽는 애라서 이런 걸 읽고 좀 똑똑해지라고 이걸 아이고. 읽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요. 맞아요. 귀여워요. 정말 아이들. 자기나 잘하지. 네, 그것도 뭐 마무리 귀엽긴 그냥 하죠. 편안하게 네. 내가 그냥 이 마음에서 나오는 솔직한 그런 그렇죠. 느낌들을 그냥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독서 감상문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편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네. 이렇게 또 비문학 한 건 뭐 우리는 입으로 뚝딱뚝딱 하는데 너무 미안하다. 막상 쓰라고 하면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뭔가 글을 쓰라 그러면 제목 이런 걸 주면 너무 막막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을 되살려서 아이들한테 글 이렇게 써봐 할 때 좀 충분하게 좀 안내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그 글쓰기가 너무 막막했기 때문에 싫어요. 네. 그런데 처음 한 거면은 다 힘들죠. 근데 2번, 3번 하다 보면은 그것이 다 내 거가 된다는, 나의 힘이 된다는, 거기에서 우리가 응원합니다. 감상문 쓰기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기만의 요령이 생겨요.